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본격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매를 할 때도 똘똘한 한 채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경매 주택 옥석 가리기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욱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경매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봐야겠는데 지난달 그런 이제 9월에 서울 아파트 경매 매물이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네네. 일단 뭐 경매 매물이 많다는 얘기는 이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아닌가요? 일단은 가장 큰 게 경매라고 하면 네. 채권을 못 갚아서 못 채무를 갚아서. 변제를 못하기 네. 때문에 나오는 거고 예.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임의 경매라고 해서 예.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원리금 상환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거의 더블로 높아지다 보니까 한 3년 전 뭐 그때부터 금리가 저금리였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 견디지 못해서 아하. 나오게 되는 예. 그런 매물들이 이제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물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더 좋은 물건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서울 아파트만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오늘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290건 정도의 서울 아파트 건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5개 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골라서 본인의 뭐 일자리라든지 투자에 대한 가치를 골라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85.2%의 낙찰가율이니까 뭐 10억이라면 8억 5천이죠. 그리고 10개 중에 3개 정도가 낙찰이 된다는 거죠. 31.5%라고 하는 거는 낙찰률이니까. 예. 저 정도로 분산된 시장에서 한 85% 정도로 서울 아파트를 근접하게 낙찰받을 수 있구나. 이런 면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최근 뭐 집값 자체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지금 못하면 또 기회 놓치는 거 아닌가.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경매로 접근해도 되는 타이밍은 괜찮은 거예요? 사실 이제 타이밍도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경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올 초부터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심리가. 네네. 그리고 매물은 늘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그래도 더 기회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2주택, 3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무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 1주택자라면 뭐 투자용으로 하나를 더 사둔다든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근데 지금 경매 물건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투자할 때 경매가 보통 한 번 유찰은 기본이잖아요. 아파트를 하더라도. 네. 2번 유찰되면 서울 아파트인 경우에 64%로 떨어지게 돼요. 그럼 10억이 6억 4천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아무리 네. 일반 시장에서 금매를 한다 하더라도 1억 내려오기가 힘든데 예. 지금 64% 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서울 아파트에 많이들 지금 진입을 할 것 같죠. 일단 사례를 한번 보면 지금 시장을 저 사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구나.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저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네. 25개구 중에서 우리 그 마포구 위에 있는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좌측 위에 있는 이제 은평구를 가져왔는데 응암동이라고 해서 아마 6호선 응암역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아파트 지금 이제 9층이죠. 9층이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평 정도 급이죠. 지금 전용 8사니까 우리 서울 아파트 지금 시장 가격이 13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에서 은평구라고 감안을 했을 때 감정 가격 자체가 지금 8억 8,900 정도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전용 8사니까 33평급이죠. 그런데 유찰이 한 번 되고 7억 1천까지 빠져 있다가 3명이 와서 7억 5천 지금 600 정도 됐죠. 그럼 서울 아파트 은평구 8사 타입이고 세전력 인근인데 지금 심리가 1월 달부터 조금 살아나다 보니까 우리 항상 이제 시세 파악을 할 때는 실거래가하고 최종 지금 매도자들이 팔고자 하는 가격, 일반 시장에서 살 때 매수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 배팅선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최종 실거래가 나옵니다. 경매 물건은 지금 9층이었죠. 근데 최종 실거래를 보게 되면 2023년 4월 지금부터 무려 6개월 전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심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네. 그런데 6개월 전에 13층이 7억 6천에 실거래가 됐고 또 22일자로 7억 8천. 그렇죠? 7억 6천, 7억 8천까지 실거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매도자들이 부르는 가격은 심리가 올랐기 때문에 최저 매물 호가가 저층부터 8억 5천에 나와 있어요.
지금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실거래랑 지금 매물 호가가 다른데 이 물건 구층이 7억 5,600이다. 아, 이렇게 경매가 흘러가는구나. 최종 매물 호가보다는 그래도 지금 저 그래프상으로 보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런 입지들 보고 6호선 사전역이 옆에 있고 불광촌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죠.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매물은 많아졌다 이 말씀인데 네. 그래도 또 이제 내가 살 집 고르는 거는 또 이제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되고 그렇죠.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이 매물 중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네. 요즘 또 어떤 매물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쭉 이제 모니터링을 해 보다 보면 아직 그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세금 때문에. 예, 그래도 예. 뭐 취득세든 양도세든 보유 기간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가성비 있는 물건들이 많이 그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우리 서울 아파트 시장 가격이 보통 13억이라고 하는데 네. 경매로 진입을 하게 되면 반 가격에 서울 아파트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6억대로도 가능하거든요. 서울 아파트 네네. 진입이. 그렇죠? 그렇다면 2번 유찰됐다거나 한 번 유찰됐는데 임금보다 지금 그 시장 가격이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런 물건이 또 경매로 나온다.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좀 중저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노후화됐으나 한 30년 좌우측으로 한 네네. 30년 내외에 하는 물건들은 이제 정비 사업이라는 이슈가 또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구축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은 상태인데 이제 몇 년 후면 나도 새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대의 심리가 있게 되죠. 예. 그럼 통상 뭐 우리가 가성비라고 할게요. 아, 나 예. 새 아파트 앞으로 될 애를 가지고 있어. 아. 그렇게 봐서 일단 구축 아파트 저 지금 그 사례 하나 지금 가져왔는데 이 석관동 두산 아파트예요. 네네. 두산 아파트인데 우리가 막 또 서울 25개 주 중에서 막 또 좋아하는 그 지역은 또 아닐 수는 있으나 석관동 두산 이게 26년 차란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또 나중에 재건축을 하겠죠. 네네. 근데 가격대를 보면 감정가는 무려 지금 10억에 육박합니다. 네. 무려 지금 이것도 84 타입이죠. 33평급인데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무려 3번까지 유찰이 됐어요. 서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종 낙찰가가 7억 500. 7억 500이고 대단하죠. 지금 입찰자 수가 화면 잘못 나왔네요. 입찰자 수가 지금 73명입니다. 입찰자 수가 네. 73명. 네, 73명입니다. 73명이나 지금 이 아파트에 지금 입찰을 해서 중저가 아파트에 가성비 있게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뭐 가성비 얘기도 좀 했었지만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이제 목동 아파트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14단지니까 신정동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감정가가 벌써 지금 전용이 71 사이즈이죠. 84가 아니고 살짝 낮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13억 2천인데 이건 아까 석관두산하고는 완전 달라요. 왜냐면 아까는 유찰이 여러 번 됐죠. 근데 네. 이거는 한 번 신권에서 바로 더 감정 가격보다 올렸었죠. 14억이라는 금액으로 이런 건 이제 재건축 이슈 때문에 그렇죠. 일반 매매 시장에서 저걸 사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신권에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 호재를 갖고 들어가는 아파트 이렇게 가성비 있고 가심비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나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조금 더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 지금 저 목동 같은 게 14억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저거 이제 재건축 기다렸다가 네.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나 들어가서 살래 하는 사람이 저거 지금 낙찰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냥 예. 선수가 그냥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둘 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이제 우리가 실거주를 생각을 하시고 네. 들어가시겠죠. 네. 실거주를 네네. 염두에 네. 두고 네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단지들이 다 보니까 또 재건축 이슈가 있는 네. 그런 호재가 있는 쪽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부동산에서는 재건축 자체가 호재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또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들도 늘어나고 네,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이게 또 경매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면서요. 네네. 지금 뭐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리모델링이라는 거 하는 것도 크게 예. 보면은 이제 정비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크게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고 뭐 신속 통합이다, 모아 타운이다 많이 있는데 우리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은 그 골조를 남겨두고 네. 남겨두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평으로 중축을 하든 수직으로 예. 중축을 하든 별동 중축을 하든 그런데 골조가 기존에 있다 보니까 뭐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확장할 수 있는 뭐 타입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 최근에 뭐 금리도 그렇지만 대출에 대한 뭐 PF 문제도 있었지만 공사비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 공사비가 이게 골조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크게 차이도 안 나고
또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그 조합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별 호실들의 감정 가격에서 조합원 분양가에 모자라는 금액들을 분담금이라는 형태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도 그 분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을 좀 지켜보다 보니까 내가 리모델링 단지를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물건이 리모델링을 할 때 내가 분담금을 내야 되네. 분담금을 합쳐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기존에 이미 뭐 얼마 안 된 신축들 가격하고 별 메리트가 없네. 그러면 리모델링 수요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경매에서 그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재건축보다는 좀 낮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리고 네. 이거 뭐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100만 원대 네네네네. 빌라이긴 합니다만 100만 원대 매물이 등장했다는데 네. 이 가격이 싸도 아무도 안 사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네. 거 아닙니까? 경매를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하시는 네. 분들은 저런 물건들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 뭐 반값 아파트 경매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어떤 물건들의 경우에는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예. 어떤 질문들을 하세요. 경매 어떤 건을 보니까 뭐 3번, 4번, 5번 유찰이 된다. 그러면 예. 남는 게 없을 텐데 진행이 계속 되겠습니까? 하는데 요 사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저 물건 같은 경우에 유찰이 무려 18번이 됐습니다. 네. 18번 네네. 유찰. 아까 목동 아파트 신권 낙찰, 네. 석관동 두산 3번 유찰됐다가 낙찰. 예. 일반적인 케이스는 거기까지인데 저런 케이스가 지금 감정가가 2억 한 2천이 돼요. 예.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로, 근데 저게 지금 390만 원까지 내려왔답니다. 우리가 화곡동이라고 하면은 화곡역이 있고 우장산역이 있죠. 그래서 뭐 강서 힐스테이트, 우장산 숲 아이파크, 우장산 아이파크, 뭐 우장산 롯데캐슬 아파트들도 많이 있지만 불명예가 있었죠. 예, 전세. 깡통 전세, 역전세 네. 이런 불명예. 왜냐하면 그런 가구들이 다세대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유찰이 되는 이유, 요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시청 잘하신 것 같아요. 경매에서는 특히나. 왜냐하면 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위에 보시면 지금 그 임차인이 있죠. 전입일자라고 해서 2019년 2월 달이 돼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2021년 2월 달에 세금 압류가 된 거예요. 예. 그럼 통상 경매에서는 그 등기부상에서 돈 달라고 하는 채권자들의 제일 밑에 서 있는 설정 권리자를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압류 밑으로는 다 없어져요. 네. 그런데 세입자는 안 없어지죠. 근데 저 세입자가 보증금이 2억 4천이에요. 세입자 보증금이. 아하. 저 세입자가 이 경매로 인해서 자기의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가야 돼요. 네. 그런데 경매 아까 감정 가격 자체가 지금 2억 4천이 안 됐어요. 예. 예. 그러면 2억 4천이 안 됐는데 저 금액을 시세를 봐야 되는데 시세가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만 시세가 예를 들어 2억 2천이에요. 네. 근데 2억 2천인데 2억에 낙찰 받아 그러면 4천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네요. 당연히 아무도 안 받죠.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그냥 정말 그 임차인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가 낙찰을 받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아시는 분만 저런 물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권리 분석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 또 경매에서 금액 표기 잘못하면 또 아, 몰수당하는 네네네네네.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건 제가- 또 뭐예요? 저도 수업 때 가끔씩 예. 설명을 좀 드리긴 하는데 안타까워요. 예. 우리가 그 오프라인으로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온비드 공매처럼 전자입찰이 아니라 다 우리가 보통은 수기로 써갑니다. 예. 그러면 이일십 백천만이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마음이 급했어, 조급했어 또는 뭐 농담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눈이 잘 안 보여서 노안인데 쏟다가 보니까 앞에 0자를 더 붙였어요. 네. 그러면 대박 실수가 됩니다. 저거. 그 입찰 보증금을 네.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건은 볼게요. 우리 저 사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얘기겠지만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이라는 물건인데 지금 아파트죠. 아파트 2층, 20층이죠. 네. 감정가 2억 3천입니다. 2억 3천. 그리고 감정가 2억 3천? 네, 인천은 민천 미추홀구에 있는 예. 아파트. 감정가가 2억 3천이고 한 번 유찰돼서 1억 6천에 나왔어요. 1억 예. 6천 100. 네. 그리고 지금 가격을 보면 1등 가격이 있고 2등 가격이 있죠. 차순위. 네. 차순위가 1억 7천 한 500 정도 썼죠. 네네. 그리고 1등은 모르긴 몰라도 1억 6천 360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차순위가 1등이에요. 예. 사실은 예. 차순위보다도 덜 썼는데 0을 붙이다 보면 무조건 낙찰이죠. 세상에. 만약에 저분이 몇 세대를 건너서 저 아파트가 나중에는 17억 될 거야.
한다면 잔금을 당연히 포기죠. 그러면 지금 그 입찰 보조금 1,600을 그냥 보냅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니까 네,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저런 실수들이 꼭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조심하셔야죠. 야, 저게 네, 결국 뭐 수기가 됐건 뭐가 됐건 어쨌건 잘못 쓰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느낌이 오는데도 그렇죠, 그렇죠. 음. 이 어차피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저런 걸 봐주다 네, 보면 네. 편법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원칙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 16억으로 못하니 네. 그냥 입찰 보증금 포기하고 만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마지막으로 어느 지역에 좀 눈여겨볼 지역이나 경매 매물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시간상 좀 간단하게 네. 언급을 좀 네네.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서울 물건으로 아까 서울 기회가 좀 많이 있고 매물이 지금 거의 한 300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고르면 지금 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중저가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행당동이라고 아시죠? 예. 네. 한양대학교 이제 그 본캠퍼스가 있는 왕십역이라는 데가 있죠. 수인분당선, 뭐 5호선 또 우리 앞으로 GTX C도 들어올 거고 그런데 그 인근에 바로 5호선 행당역이 있어요. 네. 근데 행당역 바로 앞에 우리 그 행당 한진타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찰이 무려 2번 됐어요. 서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가 13억이라고 했는데 요거 5구 사이즈니까 한 25평형이죠. 좀 작은 거. 근데 7억 6,800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요 물건 하나 좀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준비를 하겠는데 잠깐만 언급드릴게요. 상계주공 아파트. 요건 사실은 너무 임박했습니다. 내일 건인데 요거는 유찰이 2번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예. 요거 4억 700에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25평형이고 요 입지를 보게 되면 우리 그 오른쪽에 마들역이라고 7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좌측으로 가면 이제 방학역이라고 나와 있죠. 중랑천이 끼어 있고 이런 아파트 서울 아파트 지금 4억대 최저가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입성으로 노려볼 때 두 개 다 중저가 아파트에서 경매로 한번 경매 공부도 하면서 내 집 마련에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돼서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